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치기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펀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청취율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조사 전화가 오면 네. 배승이 뉴스 파이팅. 파이팅 잘 듣고 있다고 답변해야죠. 역시. 커피 쿠폰 안 쏩니까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쏴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청취율 청취율 조사.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죠. 네. 근데 그게 끝까지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네.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까지, YTN 배승희의 네. 뉴스 파이팅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샵 094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좀 맞붙는 대결입니다.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우선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 어떤 게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예. 그러니까 우선 국회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결론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한번 칼을 꺼내 들었는데 모양새가 영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당 내에서 반발이 쓸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은 특별 검사가 필요한 시기지 특별 감찰관이 필요한 시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좀 머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용남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 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을 내놨을 때 선뜻 도와주겠다, 협조하겠다라고 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 안 되는 게 자신들의 집권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네. 것이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이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 전략적인 이게 측면에서도 네. 선뜻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커피 쿠폰 내기를 정광재 대변인하고 해야겠는데요. 국힘 내부적으로 안 돼요. 이거. 여기 국힘 내부가 안 아닙니다. 된다. 이거 민주당. 국힘에서는 네. 최악의 경우가 의총으로 가는 거고요. 그 전에 당내 네. 이제 그것을 일종의 물밑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앞서서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임 지도부,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임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면 우리도 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추천해라. 국민의힘도 해라. 대통령 임명해라.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주민 의원은 이번 지도부는 아마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네.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제가 예. 근데 특별감찰관하고 특별검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게 잘못됐고 그중에 범죄 혐의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밝히는 게 특별검사라면 네. 특별감찰관은 통상의 경우에는 앞으로 허튼 짓 못하게 견제하는 기능을 대통령실에 갖추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은 특히 영부인과 관련된 과거의 잘못된 행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하고 특별감찰관하고는 약간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건의했었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예,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는 사실상 이게 크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려면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된다. 그게 지금 특별검사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면밀히 법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은 여튼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네. 활용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게 활용된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화는 대통령실에서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힘에 이 정도 공간까지는 열어줘야 이 앞으로의 당정 관계도 조금 더 그래도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게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해도 대통령께서 귀뚱으로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냥 한동훈 대표 특별검사를 확 받아버려요. 아니 근데요. 오케이 해버려 그냥.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 북한 인권 대사 추천 문제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국회 내에서 연계돼 있어서 이걸 하면 특별감찰관도 같이 해주겠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북한 인권 재단 지금 8년 동안인가 못했죠. 출범을 못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럼 지난 8년 동안은 그러면 우리 당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연계된 거 자체부터가 그때 당시에 어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나온 약간의 기형적인 관계죠.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 최소한의 장치마저 안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당과 정부를 보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것은 뭐 얘기하지만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2년 7월에 특별감찰관 도입해야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있다. 측근 관리 잘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죠. 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도 진지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은 아예 내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감찰관이 잠깐 있었던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건 맞고 당연히 북한 인권재단도 이사 선임이 돼서 출범해야 되는 건데 둘 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연계시켜서 계속 양쪽에서 서로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모양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근데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밀 수 있는 뭐랄까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 얘기인데 그마저도 뭐 당신 야당이야 여당이야 뭐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별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에 한동훈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나는 저격수 그만둔 지 20년 됐다. 조언, 충원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 앞으로의 행보. 홍준표 시장이 그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헌 당규에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누가 우선한다 이런 규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수도 서울이다. 이거 헌법에 없는 거 아시죠?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거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 넣지 않았지만 헌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와의 일정 부분 충돌이 있었을 때 당무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은 당대표다. 이건 정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게 당원에 김 전 최고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충돌하면은 원내대표가 최고 그래서 우선권을 가진다.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던데요. 저도 확인을 안 해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규정의 해석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이 정치적 상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당대표 선거 왜 합니까? 지난번에 정말 저도 굉장히 열심히 당대표 선거 했었는데 당원 90 지금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당원과 뭐 이런 민심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의 권한을 저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당 대표의 권한이 열거되어 있고 원내 대표의 권한이 열거되어 있는데 주로 입법이나 이런 관련 사안은 원내 대표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원내 대표가 옛날에 원내 총무라고 불렸잖아요. 이게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였어요. 아, 예. 그러다가 저 원내의 좀 독립성을 키우자 그래서 원내대표를 의원들만 모여서 뽑는 자리로 바뀌면서 원내 총무가 아닌 원내대표라는 명칭이 바뀐 건데 미국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앙당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당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1인자예요. 근데 우리는 중앙당을 두고 과거에는 또 중앙당이 임명하던 원내 총무 자리가 원내대표로 이름이 바뀌면서 간간히 이제 누구 권한이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 말대로 이거 원내상이니까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다 아니면 뭐 의원총회에 가겠다. 의원총회에 가겠다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원내사항이라 당대표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당대표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어요. 아니 국회가 원내 중심인데 원내사항 다 제하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당직자 임명권 외에는 없는 거지.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네. 그겁니다. 금투세 폐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일 열심히 뛰었어요. 네. 금투세 폐지 그거 원내 사안, 입법 사항인데 당 대표가 그러네요. 왜 뜁니까 그러면? 뭐 간첩법 개정 이 문제도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해 갖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원내 원외를 이것은 딱 원내 대표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갈등. 이제 예. 당 대표 선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의의 그 바탕은 대통령실에서 그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견제구를 던진다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대등한 관계를 가정한다고 봐요.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과거처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예. 여전히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검찰 시절의 부하 내지 후배로만 본다라는 이미지가 풍겼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 고찰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9개 상임위 회의장을 돌면서 여야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원외 당대표가 국정감사장을 돌면서 인사하는 것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있었습니까? 당대표가 국감 기간 중에 수고하신다 그러면서 인사를 돈 적은 과거에도 있었죠. 예. 근데 제 기억에 예. 대부분 당대표가 원내 당대표였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당대표는 돌았어요. 네. 그전에도 돌긴 팩트 돌았어요. 체크하면요. 예, 말씀해 주세요. 2010년에 손학규 대표가 네. 그때 민주당 대표입니다. 원외였고요. 네. 그때 원외 대표 시절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임하시는 의원분들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당에서 뭐 그 국정감사 초반서부터 한번 그렇게 격려차 네. 돌아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게 네. 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의도가 2010년에 없었을까요? 민주당에 있었군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대표가 원외 당대표인 시절이 거의 없어요. 우리 당에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그렇죠. 대표 이 정도밖에 없고. 옛날에 박기태 대표 시절에 원외인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원외 당대표로 당선돼서 원내 당대표로 바뀌었죠. 그런데 저는 네. 뭐 과거의 전례는 있습니다만 이거 불필요한 그 너무 올드 패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감 한참 하고 있을 때 그전에도 보면 당대표가 이제 불쑥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오는군요. 인사하고 이렇게 악수 나누고 가는 것이거든요.
저걸 왜 하지? 제가 보기엔 불필요해요. 이게 너무 그리고 네. 옛날 방식이에요. 이 어떤 격려 방문이라는 게 네. 더군다나 국감 한참 하고 있는데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시작 전에 하거나 뭐 끝나고 한다거나 하면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남아있질 않죠.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예. 어제 문체위 가려고 했더니 예. 3시 반에 다시 개회를 하는데 예. 위원장만 계시고 의원 두세 분밖에 안 계셔갖고 할 수 문체위는 없이. 잘 예.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막 질의가 진행되는데 예. 양해를 구하고 잠깐 멈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도 이런 부분을 다음번에 이렇게 할 때는 좀 고려를 해야겠다.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저는 이런 필요 생각도 없어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의원들과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빌어서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하는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방이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는데요. 이 박문진 직원이요. 지금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규 위원장이 뭐 하면서 사람 죽이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한탄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또 욕설이라고 하면서 지적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사과를 바로 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뭐 신체적 안전이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진 직원이 생기면 그게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 일인 거는 맞아요. 예. 근데 국감을 그렇다고 국감이 필요 없는 절차는 절대 아니잖아요. 네. 국감은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욕설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매우 부적절하죠. 특히 피감 기관의 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또 의원도 맞받아서 또 욕설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 피장파장인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적하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감장이. 국회 본연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본격적으로 발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척결해야 될 적을 마주하는 것처럼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증인들 국감을. 향해서. 네. 예, 어떻습니까? 근데 어제 저는 약간 이 정도의 경중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네. 이분은 이 상황을 보고 자기 혼자 이제 탄식하는 듯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온 야당 의원은 상대방을 지목해서 그러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을 지목해서 일부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혼자 하는 말과 완전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두 사람 다 나중에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훨씬 키운 데는 그런 부적절한 이야기를 상대방을 지목해서 예. 얘기를 사실상 욕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대화에서 그 얘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정말 욕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모욕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사과하고 넘어갈 일 아닌가요? 근데 뭐 그전에도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왕왕 있었는데 물론 잘못된 일인 거는 네. 틀림없는데 요새 보면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모든 것을 그냥 형사 고발로 처리하고 이렇게 사법부에게 부담을 다 내던지는 네. 그러면 입법부가 왜 필요해요? 저는 그러네요.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민주당이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1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뉴스라는 거는 의외성, 참신성, 네. 근접성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건 전혀 의외의
뉴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다는데 그게 의회 뭐 아니면 우리가 새로 접하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도 벌써 2번 했었고 이번이 3번째고 네. 그리고 이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과거 같으면 뭐 물리적으로 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막 이제 소란 피우고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그냥 본인들이 투표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뉴스가 뭐 분산될 그럴 가능성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표결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겠죠. 지난번에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국 흐름을 고려했을 때 혹시 뭐 8표 이상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를 살 수는 있겠지만 이날 14일 날 이루어지는 본회의 투표는 그냥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기가 다음 날 선거인데 민주당의 예. 노림수는 예. 분명해 보여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그러면 분명히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만약에 1심 유죄가 선고가 된다. 네. 그러면 많은 수의 국민들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왜 영부인은 기소조차 안 돼? 수사도 안 받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렇게 법원에서 재판 받고 떳떳하면 무죄 선고 받으면 되잖아. 왜 법원을 안 가려고 해? 기소조차 안 하고 그 절차까지 안 받으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바로 전날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우리가 이런 경을 겪고 있는데 이거 다 정치 검찰에 의한 이 민주당에 대한 압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봐라 반대편에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부가 하나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답변을 하는데 좀 곤궁한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런 곤궁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당당하게 국민들께 자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당을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좀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그러려면 특검을 받아야 돼요. 특감은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특검을 받으시라니까. 특검은요. 지금 13개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겠다고 하는 건데 진짜 그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CT 촬영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특정 시점에 다른 사람이 이런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헌적 요소들도 많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받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특검입니다. 인생 전반에 대해서 수사받으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 전반이 혐의라면 그 필요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쭉 이야기 이어지는데요. 오늘 강펀치 엄청 날려주셨네요. 두 분 강펀치 뭐 더 날리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좀 체중을 늘려와야겠어요. 펀치에 좀 힘을 실어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늘려서 급을 올려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대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치기장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